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41주차, 23년 41주차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부동산 왕자에 등극하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러스 0.08. 부산은 마이너스 0.02. 울산, 인천, 광주는 플러스 0.04.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뭔가 좀 찜찜하죠. 시게 반등했던 인천도 다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대출 억제 위해서 가상금리를 상승시킨다는 부분이죠.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출 규모 줄여. 그 대신 너희들은 가상금리 잔뜩 먹을 수 있잖아.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안 돼? 안 되겠어? 그러면 기존 대출자를 족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 짝짝꿍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다. 대출 금리 중에서요. 그동안 기존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 금액, 신규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회색선입니다. 회색선 따라가 보면 4.2% 정도 선에서 4.2%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은행이 자금 조달할 때 그러면 3.5%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 빌려올 거예요. 여기 은행채 발행금리 이런 것도 보면 높거든요. 아무튼 기준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가정하에 은행이 먹을 수 있는 돈은 0.7%. 물론 신용대출이나 다른 부분에서 더 먹는 것도 있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먹으려고 장사하나? 그 이전에는 정부가 압박을 가하기 전에는 1.5%, 심하면 2.5%까지 가상금리를 먹던 은행이었어요. 야야 있어봐, 내가 40조 풀어줄 테니까 박리담에 박리담에 이윤 조금씩 남기고 너희 많이 팔면 되잖아. 그 정책에서 이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3월 달까지만 해도 대출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더니 부동산이 너무 떠버리고 다른 것들이 다 위축돼 버리니까 이제는 답으로 금리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들은 당국의 압박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바뀌는 정부 기조에 장단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한다. 3월 달에 이복현 눈빛 매서운 사람 있죠? 눈빛 매서운 사람. 직접 금융권을 방문해 상승금융을 강조했다. 박리담회 허용 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요 차이를 한번 봅시다. 3월달, 3월달까지 대충 보시면은 요 차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회색선 빼기 여기 살구색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요 두 가지를 뺏는 수치 신규주담대 빼기 기준금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얘들이 아직 많이 먹었거든요. 시계 먹을 때 진짜 2.5%까지 먹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1.5% 최소한 1.5%의 마진을 먹던 은행이 갑자기 한 0.7% 먹고 있습니다. 이자 예대 마진 차이를.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것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좀 위태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혹여나 이것이 다시 과거처럼 2%, 2.5%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고정되어 있더라도 3%로 고정되어 있더라도 은행이 마진을 더 많이 챙기기 시작하면 시장 금리는 5.5% 정도까지 주담대 기준은 5.5%입니다. 그러면은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7%, 8% 넘어가도 된다고 봐도 될 정도일 거예요. 요거 지금 정부가 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 의지수 대구가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더 먼저 상승했던 지역들 꺾이고 내려옵니다. 대전이 되었건 울산이 되었건 60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갈 힘이 없습니다. 인천도 34, 33, 30, 29 먼저 반등했던 인천 인구가 늘어나고 힘이 있어 보이던 수도권에 같이 묶이는 그 인천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뒤늦게 유행이랍시고 놈들 다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뒷심을 발휘하고 있지만 20 아래예요. 20 아래.
부산도 한때 20을 탈출하고 싶어서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었지만 돌파하지 못하더라. 요것이 지방의 한계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지난주 거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 거 가지고 왔어요. 대구 0.08 보이시죠? 지난주 0.06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상승. 자, 그러면 딱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전세 반등하고 있던 반등세가 강하던 전세가 전부 다 상승폭을 줄였다는 부분. 다음에 이쪽에 수도권 부분 한번 봅시다. 수도권 매매 가격 보면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상승폭을 줄이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종시일 거예요. 세종시 0.15에서 보합으로 떨어졌어요. 대구는 전세마저도 반등하고 나홀로 잘 나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왜? 동조화되어 있거든요. 큰 틀에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신고가 5% 어느 지역이건 다 저 정도 나옵니다. 거의 다 20년, 21년, 22년, 23년 입주해 있는 아파트 혹은 아주 고가의 오랜 공백을 두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애들만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오고 있죠. 자, 주간 거래량 꺾였는 모습 느껴지시나요? 가상금리 이번 주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시작됐습니다. 거래량 꺾인 거 느껴지시나요? 물론 휴일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으면 휴일에 오히려 집 더 보러 다니고 처음에는 거래 신고가 조금 늦다가 그 다음날 되면 거래 신고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추석 지나고 첫 번째 주는 그냥 그러려니 뭐 추석이었으니까 연휴가 워낙 길었으니까 했는데 이번 주까지 거래량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책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를 위한 정책은 없어요. 없어요. 자, 매매 거래량 9월 예상치까지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대구 2250건 정도 지금 제가 예측한다고 1일 브리핑할 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한 2주 차까지 88% 정도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500건 정도, 225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윈터 이즈 커밍이냐고 말하냐? 하면 그 이후에 10월의 거래량이 상당히 꺾여 나갈 것 같습니다. 자, 2,000건을 넘어서는 요 같이 다 비슷합니다. 부산, 인천, 대구의 예상 거래 건수가 가장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놓고만 보면은 야, 인천 인구 290만, 대구 인구 230만, 대구 인천 280만인가요? 네. 부산 인구 330만. 이제 간 무너졌죠. 330만. 부산도 간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구 제일 잘 나가네. 제일 잘 나가네. 플러스 0.08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대구 제일 잘 나가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이 높으면 골이 아프다? 제가 뭐 만촌 자이른에 이야기하거나 그 어떤 아파트인가요? 아니다. 북전 내거리에 있는 자이인가?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을 급하게 종료하고 나서 일찍 자버렸네요. 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만촌 자이른에 찾아봤어요. 만촌 자이른에 찾아봤어요. 건축비가 10층 이상 기준으로 7억입니다. 대지비가 4억입니다. 건축비 7억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지역 어디를 가서 한번 찾아봐도 건축비 7억 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물론 이것이 할인 분양으로 가서 뭐 한 2억 정도 까이긴 했죠, 집값이. 그래도 건축비 5억이라 센데,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네. 잠깐 샜는데, 자,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의 거래량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빚을 내는 속도, 빚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대구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례 보금자료 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사람들보다 대출 땡기는 총액이 더 큽니다. 총액이. 인구는 적은데 돈 그만이 땡겨서 했습니다. 뒷감당은 각자도 어차피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인구 1,000만으로 났을 때 부산이 거래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도 마이너스 0.02, 지 혼자 마이너스예요. 다른 광역시 다 플러스를 달리고 있는데 부산 지 혼자 마이너스예요. 대구는 한 중간 정도. 자, 빙하기 해결하나요? 빙하기 아직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빙하기를 살짝
탈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는 그렇게 매매만큼 매매가 활발한 것만큼 전세 거래는 받쳐주지 않습니다. 대구의 거래되는 빈도는 하위 2위입니다. D에서 2등입니다. 전세 시장도 팽팽 돌아가고 매매 시장도 같이 팽팽 돌아가고 뭔가 둘이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서로 배신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자꾸 매물을 증가시키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려고, 조금 더 비싸게 먼저 팔려고, 먼저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싶어갖고 자꾸 매물을 내놓지만 매수자들은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자, 매물 부산은 팍 튀어 올라갔습니다. 대구도 보이시죠? 기울기가 모두 다 심상치 않더라. 추석이 지나고 나서 친척들, 인척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겠죠.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제 영상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친구들 만나고 했던 이야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한 30% 풀이 쳐야지, 그 정도 돼야지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사지, 지금 그 호가로는 못 사겠다. 이런 댓글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광주 조금 힘 받나 싶더니만 매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더라. 과거에는 이 추세를 한번 되돌려 놓을 수 있었지만 그 규제 풀 수 있는 걸 뭔가 있을 때 뭐든지 그렇잖아요. 총알도 그 탄창 안에 들어있을 때 힘이 있고 활도 쏘아지기 전에 힘이 있는데 다 쏴버렸는데, 난사를 내버렸는데. 난사의 흔적 한번 볼까요? 조금 지나서 난사 있는 흔적들 보시면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부터 시작해서 투기 가열지구 해제한다든지, 청약 엄청나게 펌프질 할 수 있도록 5만산 규제를 했다든지, 돈 40조 풀고 3% 후반 주담대 50년 주담대 특례 전세까지 지금 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잠재워 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마저도 끊기면은 뒷감당을 못 하겠더라. 애 낳으면은 뭐 또 취득세 싸게 해준다, 금리 1.5%로 해준다, 신세가 뭐 구조 대출을 해준다, 5주 연속 금리 동결. 1월달에 기준금리 올리고 안 올렸었죠. 1월달에 올리고 그러던 것을 갑자기 대출 줄여, 특례 중단시켜, 가상금리 상승시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저렇게 오만상 규제를 풀었을 때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매물이.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더라. 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봐도 5만산 규제 풀던 그 무렵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겨내지 못하고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시 억누를 힘이 없더라. 왜? 그동안 22년, 23년, 24년까지,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어댔어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가구 이상도 막 공급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대구 매물 인구 대비 1위입니다. 인구 빠져나가는 속도가 대구, 부산은 또 빨라요. 그러면 매물은 똑같은 숫자로 정체되어 있어도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면은 대구는 점점 붉게 타오를 수밖에 없다. 뭐가? 이 색깔이. 자, 전세 매물 인천을 제끼고 대구가 조금 더 멀리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는 닮았다. 제가 부산 방송을 하면서 부산도 대구를 닮아갈 것이다. 대구가 살짝 뭔가 조금 더 신호가 빠르게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 과거에 동조화가 덜 진행되고 조금 탈동조화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일 때와 지금의 모습은 다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구가 먼저 반등을 했죠. 부산도 반등, 주간 실거래지수 플러스 한 번은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 뒤의 길은 또 앞선 수도권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구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주간 상승률도 1위, 매물도 1위. 혼란스러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